갑상선암, 그리고 난소암, 그리고 자궁암, 유방암, 전립선암에 종양 부위를 수술로 제거했는데도 불구하고 2차 암, 다시 말하면 왜 재발되고 왜 전이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특별히 갑상선 호르몬제인 신지로이드, 그 다음에 콤지로이드를 오래 복용하면 복용할수록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무려 50% 이상이 높아집니다. 항암제뿐만 아니라 이 신지로이드도 많은 분들이 평생 먹어야 하는 줄 알고 갑상선 절제했으니까 나는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으니까 신지로이드나 콤지로이드를 계속 드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서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참 안타깝게도 갑상선 암에 걸린 분들이 유방에 염증이 생겨서 유방암으로 재발돼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원인을 잘 진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특별히 유방암에서 재발되신 분들은 집중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요오드와 여성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암 환자가 완치됐다고 판정을 받아도 별다른 조치가 뭘까요?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은 음식이 당신의 유방암. 다시 말하면 호르몬성 음식을 계속 먹었기 때문에 호르몬성 암에 발병되었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호르몬성 음식을 제한하는 식단의 교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래서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항암 치료로 떨어진 체력 때문에 암 때문에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재발이 돼요? 항암제 때문에 재발이 돼요. 전이가 되고. 그래서 재발 위험성이 커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요오드가 관련되는 분비기관, 다시 말하면 요오드가 관련되는 갑상선암, 요오드가 관련되는 난소암, 요오드가 관련되는 자궁암, 요오드가 관련되는 유방암, 요오드가 관련되는 전립선암에 암이 발생하면요. 종양 부위를 아무리 수술로 제거해도 체내에 요오드가 결핍되어 있다면 대사 문제를 완벽히 해결해야만 다른 호르몬 장기로 재발되거나 전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유방암이나 난소암이나 자궁암이나 갑상선암이나 전립선암과 같은 요오드 관련 부위의 암 환자들은 아무리 수술로 절단했다고 할지라도 뭐라고요? 영양소가 체내에 요오드가 결핍되면 다시 재발되고 전이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쪽 유방에 암이 발병해서 수술했어요. 유방 한쪽 절제하면 이제 안전한 줄 아셨어. 여러분 모두 그러셨죠? 여기 지금 유방암 환우분들이 한쪽 절제하고 오신 분들이 반이고 또 반은 또 안 하고 오신 분들이 절반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때요? 절제하고 나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이제 암이 더 이상 생기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암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재발이나 전이되지 않도록 항암도 수없이 하셨고 방사선도 수없이 하셨는데 보니까 또 재발되고 또 전이되고 또 재발되고 또 전이되고 그래서 결국 이제 뼈까지 전이돼서 오신 분들이 여기 절반 이상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아시라는 거예요. 한쪽 유방에 암이 발병해서 수술했는데 팔로우만 해, 추적 검사만 하고 식생활을 교정하는 진짜 암의 원인이 되는 유방암의 원인이 되는 이 호르몬성 음식을 계속 드시면서 고기, 생선, 우유, 계란을 계속 드시면서 다시 암이 재발되거나 전이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굉장한 착각이라고요. 예, 그리고 스트레스를 조절하지 않는다거나 계속 뚜껑이 열리신다거나 또 계속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생활을 하신다거나 또는 이 영양소 보충, 특별히 이 요오드, 아이오딘이 부족하면 계속 재발되고 전이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수술 환자들, 요오드 관련 수술 환자들은. 자, 그래서 암이 발병한, 자, 요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식사하고 오셔서 다들 노곤하실 때예요. 자, 암이 발병한, 아니요. 처음부터. 암이 발병한 근본 원인이 제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유방을 한쪽을 절제해도 반대쪽 유방에서 얼마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남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무조건 수술 항암 방사선이 안 된다, 된다를 떠나서 근본적인 치유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뭐가 돼야 돼요? 이 암이 생겨 아무리 잘라내면 뭐예요? 오히려 절제하고 항암제 때문에 암세포 하나 죽이려다가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상간 태우듯이 오히려 암세포 하나 죽이려고 정상세포 1000개, 10,000개를 파괴시키니까
암 때문에 곤도마키토 같은 양심적인 의사들이 쓴 책을 보면 암 때문에 죽거나 재발되거나 전이되는 것이 아니라 암 환자가 죽는 이유가 암을 치료하기 위한 항암 치료 때문에 죽는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암 전문가들이 발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원인 제거가 안 되면 계속 재발되고 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뭡니까? 뭐? you are what you eat 하고 계세요. 그 원인이 뭐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 암을 유발하는 식생활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제거하시고 면역력을 올리는 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꺼진 불이 다시 살아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오늘 유방암 환자 이제 집중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갑상선 호르몬제와 유방암의 연관성에 대해서 제가 한 29년째 중환자들을 케어하다 보니까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있어요. 갑상선 암 환자들이 원래 재발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유방암 환자는 재발이 많이 돼요. 거의. 왜 그러냐면 갑상선 암 환자들은 수술만 해도 항암을 안 해요. 그런데 유방암 환자들은 수술하고 항암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통계 데이터 보셨죠? 존스 홉킨스하고 하버드 의대에서 갑상선 암 환자가 유방암 암 환자처럼 재발이 되지 않는 이유는 전이 되지 않는 이유는 항암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갑상선 암 환자가 항암을 하지 않아도 갑상선 호르몬제인 신지로이드를 계속적으로 콤지로이드나 신지로이드를 계속 드시는 동안에는 50%가 재발할 이 가능성이 있다는 이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약을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항생제 천국이래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오면 놀래요. 항생제를 우리가 그냥 처방전 없이도 그냥 막 이렇게 막 먹는 걸 보고 지금은 물론 이제 처방전을 좀 받기도 하지만 너무나 놀랍니다.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약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예, 자, 여기 보시면 갑상선 호르몬제, 특별히 갑상선 기능 저하 환자들이 오랫동안 복용하는 신지로이드를 오래 복용하면 복용할수록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몇 프로 높아진다? 예, 요새 그래서 제가 갑상선 병력이 있던 분들이 유방암에 걸려서 오시는 분들을 제가 너무나 많이 봐요. 예. 그래서 체내 요오드 소비를 증가시켜서 다른 장기들의 요오드 결핍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갑상선이나 유방암 환자들은 요오드를 항상 검사를 하셔야 돼요. 내가 요오드가 부족한지 안 한지. 그래서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 있던 사람이 갑자기 신지로이드, 갑상선 호르몬을 처방받게 되면 떨어져 있던 기능이 확 올라가면서 몸에 있는 요오드를 끌어당겨서 쓰게 돼요. 그러면 다른 장기들이 요오드를 사용할 수 없잖아요. 갑상선 쪽에서 다 끌어다 쓰니까.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제 자체, 신지로이드 자체가 부작용을 유발한다기보다 신지로이드를 먹으면서 체내 요오드 소비가 급증하면서 생기는 이런 이 아이러니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갑상선 환자가 신지로이드를 계속 먹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먹어야 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많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갑상선 외에 유방암이나 자궁암이나 전립선 등에서 요오드 장기에서 결절이나 낭종 또는 암이 더 잘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요 갑상선 환자들이 요새 최근 유방암으로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때 너무들 궁금해하시는 게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가려운 부분들을 지금 많은 의료인들이 이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갑상선 암 환자들, 유방암 환자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잘 돕게 되기를 바랍니다.